데이터셋과 평가지표 두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4장 평가지표와 데이터셋의 첫 번째 섹션인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의 평가지표 중에 두 번째 주제며, 이 주제는 앞에 전반부를 다뤘고 뒤에 부분을 현재 이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에 데이터셋과 평가지표의 관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지표를 이용한 제품 개발 평가가 데이터셋을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 또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과 동일한, 유사한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이제 위쪽에 보면 데이터셋 관점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데이터셋의 조건 속성이 n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1에서부터 속성 n까지 n개의 조건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 속성들을 이용해서 분석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이 되면 이 분석 모델을 이용해서 거기 보면 레이블 속성을 예측하는, 또는 이 레이블 속성을 이미 알고 있는 조건 속성과 레이블 속성을 알고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 분석 모델을 학습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에는 앞에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값들, 속성이나 또는 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한 값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속성은 제품 개발의 어떤 성능, 효율 또는 가격 또는 기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제품 개발 과정을 평가하는 그러한 것이 레이블 속성에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지표에서 보면은 그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평가 지표도 마찬가지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떤 값들을 추출해서 그 값을 이용해서 평가 지표를 만들고, 그 평가 지표를 이용해서 평가 목표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들어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마케팅 조직의 효율을 측정할 때 우리가 전환율이라는 것을 계산했죠. 그래서 전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케팅을 했을 때 대상 인원이 있고 그 인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건을 샀느냐, 그래서 그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가 지표를 전환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 목표인 그 조직의 마케팅 효율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어떤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들을 끄집어내서 계산해서 그 평가 지표로 제품 개발의 어떤 효율성을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셋과 평가 지표가 데이터셋의 조건 속성들이 평가 지표랑 연결되어 있고 동일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 속성이 평가 목표랑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평가지표 값은 데이터셋의 조건 속성에 대응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목표 값은 데이터셋의 레이블 속성 값에 대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셋은 평가지표 조건 속성과 해당 평가지표 추정된 평가 목표 값을 모두 포함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셋에는 조건 속성의 평가지표, 그 다음에 레이블 속성의 평가 목표, 그 값이 들어있고요. 사실은 이제 데이터셋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조건 속성과 레이블 속성 사이의 관계, 패턴을 찾아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계속해서 데이터셋과 평가 지표 사이의 관계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런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이전에 평가 지표를 많이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했던 평가 지표랑 저희가 지금 데이터셋하고 연관된 또는 제품 빅데이터의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는 평가 지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는데요. 기존의 평가 지표는 평가 목표값과 평가 지표와의 관계가 명시적이고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그 평가 지표로 그 평가 목표를 평가하겠다. 값을 계산해서 그 값으로서 평가 목표를 결정하겠다. 목표 값을 결정하겠다 하는 것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듣기만 하면 그 내용을 보고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전환율이라는 것도 우리가 전환율을 계산하는 식을 보면은 이걸 가지고 어떤 조직의 마케팅 효율을 평가할 수 있겠구나. 또는 어떤 뭐 앞에서 한 예 중에 생산 라인의 어떤 품질 유지 능력을 보기 위해서 불량률을 확인해 보면 불량률 평가 지표를 보면 불량을 또는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불량률로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금방 모든 조직원들이 또는 조직 내에서 그것들을 전부 다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데이터셋과 평가 지표는 그런 용도로 그것보다는 훨씬 그 평가 지표랑 그 평가 목표 사이에 이 관계가 이렇게 명시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명시적이면 그대로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평가 지표를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계를 찾아내는 데이터 분석을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분석 모델을 사용해서 그런 평가 지표랑 평가 목표 사이에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그 패턴을 이용해서 평가 지표를 집어넣으면 평가 목표를 이제 계산하거나 예측하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는 평가 지표와 평가 목표 사이의 관계는 분석 모델을 사용할 정도로 복잡하거나 또는 찾아내기 어렵거나 그런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인 평가 지표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걸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평가 지표와 평가 목표가 어떤 그 명시적이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 마이닝의 분석 모델을 사용해서 그 평가 지표와 평가 목표 사이의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즉 데이터셋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조건 속성과 레이블 속성 값의 관계를 찾아내는 그러한 데이터 마이닝 분석 모델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하면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목표, 제품 개발 과정을 평가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목표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 평가 지표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데이터셋의 조건 속성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분석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학습된 분석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 개발의 성능 또는 제품 개발의 특성을 예측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평가 지표랑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또 다른 어떤 특성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의 평가 지표는 우리가 과거의 활동의 결과를 주로 사용해서 그 결과를 이용해서 어떤 성능 또는 뭐 목표를 목표 값을 이제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같은 경우에도 제품 개발이 다 끝나면 뭐 되는 과정도 있겠지만 제품 개발이 다 끝나면 그 자료들을 모아서 기존 자료를 모아서 그 자료로 평가 지표를 만들고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예측하고 또 그 값을 계산하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 데이터 마이닝에 저희가 사용하는 즉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는 평가 지표는 결과적으로 미래 예측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가 지표를 결과적으로 데이터셋의 조건 속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건 속성은 결과적으로 레이블 속성을 예측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모델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저희가 사용하는 평가 지표는 미래지향적 즉 속성을 가지고 미래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기존의 평가 지표는 이제 그런 예측 목적이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상을 평가하는 기존에 만들어진 과거의 자료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기존의 평가 지표는 꼭 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그냥 자료를 조사해서 엑셀 같은 데다 집어넣고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전산할 필요 없지만 이 데이터셋으로 사용하는 평가 지표, 즉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는 평가 지표는 전산화가, 즉 디지털화된 자료를 처음부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따로 입력을 하지 않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 원초 소스부터 디지털화된 그러한 자료를 사용하고요. 그 처리 과정 전체도 디지털화되어 있고, 즉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제 실시간 온라인 평가 지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자료가 딱 생성되는 순간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좀 처리 방법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온라인 분석 처리나 검색 및 검색하는 그런 제품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어떤 평가 지표들을 계산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대시보드라고 그러는데 어떤 현황을 제품 개발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 감시한다고 할까요?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시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평가 지표와 또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온라인 평가 지표는 뒤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온라인 실시간 평가 지표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생성됩니다. 실시간으로 쭉 생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쭉 거의 연결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속도라든가 또는 누적이라든가 즉 뭐 미분적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는 뭐 블렌딩 서로 다른 평가 지표를 이렇게 섞어 본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평가 지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기존 이제 평가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평가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속성값을 계산해서 미리 정해진 연관관계에 의해서 평가 목표 수를 결정했습니다. 즉 굉장히 명시적이고 또 간단하게 그 평가 지표하고 평가 목표랑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분석 목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평가 지표를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평가 지표가 분석 목표랑 가시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같은 걸 할 정도로 그 연관관계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관관계, 패턴을 찾기 위해서 분석 모델을 사용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연관관계가 굉장히 명확하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율하고 어떤 조직의 그 마케팅 능력하고는 굉장히 그 연관관계가 강하죠.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분석을 할 필요가 없죠. 데이터 마이닝, 그러니까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쓸 필요가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만 우리가 이런 제품 빅데이터 분석 좀 더 미세하고 잘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을 확인하는 게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의 평가 지표의 어떤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그 평가 지표가 평가 목표에 아주 명시적이고 강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을 찾기 위해서 분석 모델, 즉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해서 그 패턴을 찾게 됩니다. 다음 그림으로 방금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렸던 그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의 평가 지표하고 평가 목표 사이의 그런 관계, 강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일반적인 평가 지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평가 지표. 그래서 평가 대상으로부터 어떤 속성들을 받아서 그걸 뭐 계산하거나 해서 평가 지표를 만들고요. 그 평가 지표는 평가 목표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전환율 같은 경우처럼 전환율 딱 저희가 보면 그게 마케팅 능력, 마케팅 효율을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뭐 전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명확한 관계입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희가 사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는 평가 지표는 똑같이 이제 분석 대상으로부터 속성을 받아서 평가 지표를 만들죠. 여기서 이제 하나 빠져 있는 거는 그 속성이 제품 개발 직접 그 대상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그러니까 평가 대상이 입력한 제품 자료가 들어있는 제품 개발 데이터로부터 이제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평가 지표를 계산을 하고요. 그 평가 지표가 평가 목표랑 명확하게 관련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찾아내기가, 패턴을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중간에 분석 모델이 있어서 이 분석 모델이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평가 지표를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이 분석 모델을 학습시키고 평가함으로써 이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 분석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 목표, 평가 목표가 되겠죠. 그 평가 목표를 우리가 예측하는 그러한 식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평가 지표랑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는 평가 지표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차이, 기존 평가 지표와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평가 지표의 차이가 좀 더 명확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뒤쪽에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예로서 제품 실습입니다. 제품 개발 실습인데요. 제품 개발 실습을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기 위해서 25개의 평가 지표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의 조건 속성이 2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성공 실패라는 게 레이블 속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셋을 평가 지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25개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이 하나가 있냐면 기술 문서 생성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문서 생성 속도를 자세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술 문서 생성 속도가 제품 개발 성공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 물론 25개 중에 하나지만 이 조건 속성이 기술 문서 생성 속도이기 때문에 이 평가 지표가 어떤 제품 개발 성공이라는 평가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든 전환율이 어떤 조직의 마케팅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처럼 명시적이지 않죠. 그 제품 어떻게 보면은 기술 문서, CAD 문서입니다. 사실은 CAD 문서를 얼마나 빨리 만드냐가 제품 개발하고 관련이 있을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는 평가 지표들은 이런 식으로 한눈에 이렇게 봐서 명확하게 이게 제품 개발 성공하고 문서 생성 속도랑 관련이 있겠다 없겠다를 명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는 평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한 어떤 제품 개발 안에 어떤 속성들하고 그 속성하고 제품 개발 성공 사이의 관계를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일종의 디지털 렌즈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개발에 대해서, 제품 개발 과정을 지금까지 쉽게 볼 수 없었는데 좀 더 이런 평가 지표를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세분화하고 좀 더 미묘한 그런 평가 지표까지 찾아내고 그것 간의 관계를 패턴을 찾아냄으로써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찾아냄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자세히 제품 개발 과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평가 지표 사용을 이제 좀 더 다른 측면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왜 그러면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평가 지표를 사용하느냐? 그거는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나오기 전에, 즉 컴퓨터로 이런 분석을 하기 전부터도 수작업으로라도 계속 어떤 평가 지표를 이용해서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계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평가 지표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이런 평가 지표는 기업 경영 활동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또 다양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종류가 개발되고 또 새로운 시도도 많이 이제 있어서 굉장히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기존 평가지표 개발과 적용 경험을 그걸 살려서 이제 도입을 했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고려해서 평가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마이닝이나 그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제품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바로 이 평가지표라는 기존의 경험과 어떤 노력들, 결과들을 사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 이제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평가 지표와 데이터셋의 조건 속성과 관계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지표는 데이터셋의 조건 속성에 대응한다. 조건 속성에 대응하는데 똑같이 그렇게 데이터셋의 조건 속성에 기존의 것과 단순하게 대응되는 게 아니라 훨씬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제품 개발을 잘 이해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선택해야만 되는 그러한 어떤 조건 속성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제에서는 데이터셋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데이터 마이닝을 할 때 특정 분석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또는 그 분석 모델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레코드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셋은 이제 두 가지로 그 내용이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조건 속성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실을 관찰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레이블 속성입니다. 레이블 속성은 이제 이런 조건 속성하고 연관돼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속성 값으로서 그 우리가 이 분석 또는 뭐 평가의 목표가 되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조건 속성, 레이블 속성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 거를 독립 변수라고 그러고 뒤에 거를 종속 변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입력 데이터셋의 조건 속성이 평가 지표를 사용한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평가 지표 뭐 꼭 그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에서 평가 지표 개발 경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경험과 어떤 과거 이력을 이용해서 데이터셋의 조건 속성을 만든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기존의 평가 지표에서 찾아내지 못했던 어떤 미세한 어떤 지표와 평가 지표와 어떤 평가 목표 사이의 관계를 빅데이터 분석 또는 뭐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